밤은 이상하게 길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온도로 내 방을 맴돌았다. 스탠드 불빛만 켜둔 채 교재를 정리하던 순간 낯선 진동이 손바닥을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 이미 멀리 떠나갔다고 믿었던 아이였다.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었다. 내가 가르치던 제자, 성인이 되어 다시 나타난 그 아이.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낮게 깔린 목소리는 예전에 가늘고 맑던 음색과는 달랐다. 단어마다 묘하게 무거운 울림이 있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고 어색하게 웃으며 반가움을 전했다. 그는 근처에 일이 있다며 잠시 들러도 되겠냐고 물었다. 망설임 끝에 나온 대답은 그래, 잠깐 오렴. 그 한마디였다. 그리고 나는 곧 알았다. 이미 그때부터 내 안에 이유 모를 긴장감이 꿈틀대고 있었다는 걸. 초인종이 울리기 전까지 나는 책을 정리하고 탁자 위를 닦고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문을 열자 내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소년이 아니었다. 또렷해진 턱선, 깊어진 눈빛, 넓어진 어깨. 순간 낯선 남자와 마주한 듯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그의 웃음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나를 불안하게 흔들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그는 군대에서의 이야기, 사회에 나와 겪은 일들을 차분히 풀어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단어가 아닌 단어 사이의 호흡에 집중했다. 말끝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 그것은 존경이 아니라 욕망을 품은 시선이었다.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불편함이 내 몸을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선생님, 예전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정말 예쁘십니다. 그의 말에 나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너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훈계처럼 들리길 바랐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막에 불과했다. 창밖에 빗줄기가 굵어졌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우며 묘한 배경음처럼 흘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컵을 가져가며 낮게 말했다. 저 그때 선생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학생이었으니까.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위로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내 안의 흔들림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다.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전 남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자리를 피하려 천천히 일어났지만 그는 내 이름을 낮게 불렀다. 그 소리가 등 뒤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돌아보니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무게로 나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건 안 돼. 하지만 이미 시작된 걸까? 내 심장은 위험을 알리듯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앉았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의 숨결이 스쳤다.
무심히 풀린 셔츠 단추 사이로 보이는 목선, 손등에 번진 작은 흉터, 낮게 깔린 호흡.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남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시선을 돌린 그곳마다 그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책장이 교재, 액자 속 흐릿한 사진,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비. 그 어떤 것도 지금의 긴장을 가리지 못했다. 선생님, 저한테서 눈 좀 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더 다가가 버릴지도 모르니까. 그의 농담 섞인 말에 나는 헛웃음을 지었지만 이미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물을 마시려 컵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내 손끝을 스치듯 잡아내더니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제가 아직 학생으로만 보여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부정하는 순간 거짓이 될 것 같았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은 한 박자 더 빠르게 뛰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빗소리는 더 요란해졌다. 나는 그를 뿌리치지 못했다. 오히려 손끝에 닿은 온기가 전신으로 번졌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쌓여있던 금기의 폭발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선생과 제자의 경계는 이미 빗소리에 지워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오늘은 그냥 여자로만 봐도 될까요? 나는 숨이 멎는 듯 멈췄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창밖의 어둠은 깊어졌다. 그리고 내 안의 마지막 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묵직하게 채워져 있었다. 빗방울은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우리의 침묵을 대신 메우는 배경음악처럼 이어졌다. 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싶었지만 돌릴 수 없었다. 내 앞에 앉아있던 건 더 이상 예전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나를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생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지했다. 단순한 농담이나 추억의 대화가 아니라 대답을 요구하는 남자의 어조였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너 이런 말 아무한테나 하지 마. 오해받기 쉽잖아. 그는 피식 웃었다. 아무한테나 하는 말 아니에요. 오직 선생님한테만 예전부터요. 순간 심장이 2번 크게 뛰었다. 그 말이 내 귓가에서 울리자 나는 애써 컵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려 물이 흘러넘쳤다. 그가 재빠르게 손수건을 꺼내 내 손등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열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거두려 했지만 그는 더 단단히 내 손을 감싸쥐었다. 이제는 잡아도 되죠? 더 이상 학생 아니잖아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손을 뿌리쳤지만 그 힘은 형식적이었다. 오히려 그 짧은 접촉이 남긴 온기가 손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시선을 피한 채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잠시 방 안을 밝히더니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치 내 마음이 잠시 들켜버린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다가왔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느껴지는 체온, 숨결, 미세한 비누향, 그 모든 게 나를 압박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 불편하세요? 아니면 기대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열리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곧 답이 된 듯 그는 내 어깨 가까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숨결이 목선을 스쳤다.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다가 곧 풀려버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는 내 시선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그럼 제가 더 다가가도 괜찮다는 거죠? 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덜미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스스로를 속여도 이미 늦었다. 내 심장은 진실을 먼저 말하고 있었다. 안 돼, 이건 목소리는 약하게 떨렸고 설득력조차 없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안 된다고 하면서 선생님 눈은 계속 저를 부르고 있어요.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내 뺨을 스치더니 이내 멈췄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은 질문이자 도전이었다. 넘어가도 되느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눈빛. 내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다. 그만 밀어내. 아직 늦지 않았어. 아니야, 이미 시작됐어. 내가 기다려온 건 바로 이 순간이야. 그는 다시 한 발 다가왔다. 이제 불과 몇 센티미터. 그의 가슴이 내 숨결과 섞이는 거리. 손끝이 내 손목을 다시 감싸며 천천히 심장 박동을 느꼈다. 선생님, 이렇게 뛰는 거 저 때문이죠? 나는 끝내 눈을 감았다. 부정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방 안의 긴장감은 잠시 멈췄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이었다. 나는 황급히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그는 내 손목을 붙잡은 채 고개를 저었다. 받지 마세요. 지금은 저만 바라봐 주세요.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다. 한쪽 귀에서는 남편의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고 다른 쪽 귀에서는 그의 숨결이 내 심장을 조여왔다. 나는 결국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손에 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선생님은 제 거예요. 나는 몸을 떨며 눈을 감았다. 이미 선과 금기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방 안을 채운 빗소리는 우리의 비밀을 감춰주듯 더 요란하게 쏟아졌다.
휴대폰 화면에 번쩍이던 남편의 이름은 이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짧은 빛은 방 안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한쪽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이성이 소리쳤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는 여전히 내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젖은 듯 뜨거운 손길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번졌다. 나는 억지로라도 그 손을 뿌리쳐야 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손끝은 떨렸고 시선은 도망치지 못한 채 그를 향했다. 받으셔야죠. 내 입에서는 그 말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목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다물린 채 열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은 꺼졌지만 그 여운이 여전히 방 안에 맴돌았다. 선생님, 이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를 붙드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벽이 등을 막았다. 그는 그 좁은 공간으로 다가왔다. 숨결과 숨결이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마지막 남은 힘으로 말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 둘 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장난이 없었다. 저는 후회 안 할 겁니다. 선생님만 괜찮다면. 그는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눈을 들여다보았다. 눈빛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내 안의 흔들림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의 손길이 부드럽게 고개를 되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귀 가까이 다가왔다. 낮고 뜨거운 숨결이 귓불을 스쳤다. 오늘은 선생님이 아니라 여자로만 계세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가 곧 풀려버렸다. 내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흔들렸고 벽에 기댄 채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입술이 포개졌다. 짧았지만 그 한순간은 수십 년의 금기를 무너뜨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밀쳐내려 했지만 손끝은 오히려 그를 더 붙잡고 있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숨소리는 겹쳐져 하나의 박동처럼 울렸다. 방 안의 빗소리는 더 요란해져 우리의 비밀을 덮어주고 있었다. 잠시 입술이 떨어졌을 때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제발 여기서 멈추자. 아직 돌아갈 수 있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단단했다. 선생님, 돌아갈 길은 이미 없어요. 그는 다시 나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깊이. 손끝은 떨렸고 숨결은 거칠어졌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내 안의 이성과 도덕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이미 몸은 배신을 선택하고 있었다. 벽에 닿은 등 뒤로는 차가운 현실이 느껴졌지만 앞에 있는 그의 열기는 그 모든 걸 잊게 만들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꿈일까, 악몽일까? 아니면 내가 오래 기다려온 금지된 해방일까?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다시 속삭였다. 이 순간만은 아무도 모르게 해요. 우리 둘만 알게. 그 말을 끝으로 경계의 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방 안은 더 뜨거워졌고 창밖의 빗소리는 더 거칠게 몰아쳤다. 우리의 숨소리와 빗소리가 섞여 밤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 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나는 알았다. 이미 발을 내디딘 이 길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밤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선을 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빗소리는 우리의 숨소리를 가려주었고 어둠은 우리의 눈빛을 덮어주었다. 하지만 새벽이 다가올수록 현실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애쓰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역시 숨을 고르며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선생님, 이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의 말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진실이 터져나온 듯 가벼웠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내 가슴을 더 짓눌렀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무렵 그는 조심스레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저는 선생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심장은 이미 그의 고백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은밀하게 이어졌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각자의 삶을 살았다. 나는 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는 사회초년생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밤이 오면 우리는 다시 같은 공간에서 숨을 섞었다. 문을 잠그는 소리, 조심스레 꺼내는 잔, 서로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비밀의 언어가 되었다. 그러나 달콤함 속에는 늘 불안이 섞여 있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남편일까? 혹시 누군가 알게 된 건 아닐까? 거실 불빛이 새어나가는 걸 본 이웃이 수군거리는 건 아닐까?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이 관계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마치 금지된 과일을 베어 물 때 더 달콤해지는 것처럼. 어느 날 밤 그는 내게 물었다. 선생님,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 하지만 널 멈출 수도 없어.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마치 내가 그 말을 해주길 기다렸다는 듯. 그는 내 손을 잡아 가슴에 올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심장,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마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내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박동이 아니라 우리 둘의 비밀을 증명하는 맥박 같았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다. 낮에 마주친 남편의 눈빛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럴수록 나는 밤을 더 간절히 기다렸다. 죄책감을 잠재우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와의 만남뿐이었다. 어느 날 우리는 작은 모텔 방에 함께 있었다. 익숙한 집이 아니라 낯선 공간.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저를 피할 수 없죠?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끌어안았다. 말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가진 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독이었고 서로를 벗어날 수 없게 묶는 굴레였다. 달콤하지만 위험한, 결코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굴레.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뜨거워졌다. 그러나 창밖을 스치는 바람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귓가에 속삭였다. 너희의 비밀은 오래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우리가 만든 이 불은 언젠가 들켜버리겠지. 하지만 지금은 꺼뜨릴 수 없어.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면서 밤이 오면 숨을 죽여 불을 끄고 서로의 이름을 속삭였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달콤함이었지만 그 속에는 늘 그림자가 섞여 있었다. 나는 알았다. 언젠가 이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침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가려주고 있었다. 그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선생님, 이렇게 매일 밤 함께 있는데 왜 아직도 도망치려는 눈빛을 하세요? 나는 그에게 시선을 주지 못한 채 대답했다. 우린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들키면 모든 게 끝나.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끝난다 해도 좋아요.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의 말은 위험했고 동시에 달콤했다. 나는 그의 손길에 저항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쿵, 쿵.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였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나보다 먼저 몸을 일으켰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불을 끄고 커튼을 더 단단히 닫았다. 현관 너머에서 다시 한번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곧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나왔어. 남편이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내 손을 붙잡았지만 그 손마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대로 문이 열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다. 남편은 열쇠를 갖고 있었으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빨리 숨을 곳 찾아.
우리는 허겁지겁 침실 문을 닫았다. 그는 옷장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숨이 거칠게 들려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붙들었다. 곧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의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오고 있었다. 나는 급히 침대에 몸을 던져 누웠다. 숨을 죽이고 눈을 감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남편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자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피곤해서 일찍 누웠어. 남편은 의심 없이 방을 둘러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쉬어. 나도 씻고 잘게. 그는 다시 문을 닫고 나갔다. 순간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옷장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안에서 긴 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더 뜨거웠다. 방금 들킬 뻔했어요. 나는 눈물을 머금은 채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낼 수 없어요. 더는 선생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의 말은 미친 듯이 위험했고 동시에 떨리도록 달콤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파국을 향한 직선 위에 서 있는 것이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우리의 비밀을 씻어내려는 듯, 그러나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의 위기는 우리를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히 묶어버렸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귀에는 아직도 금속이 부딪히는 열쇠 소리가 맴돌았다. 좁은 옷장 속에서 숨을 삼키던 그의 거친 호흡, 천천히 침대에 몸을 눕히며 온몸의 떨림을 감추던 나의 작은 연극, 그리고 문틈 사이로 흘러들던 남편의 기척. 우리는 그 밤을 간신히 지나왔고 그 이후로 모든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죄책감은 커졌고 그 죄책감이 이상하게도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갔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사람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넘기며 커피를 마시던 그의 손끝이 잠깐 멈추는 것을 보고 내 심장은 또다시 벼락을 맞듯 뛰었다. 어제는 왜 전화 안 받았어? 라는 한마디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오히려 피곤해 보인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했다. 그 말이 자비인지 무심함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물 한 컵을 비웠다. 유리컵이 손바닥에서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날 오후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에도 만나야 해요. 단 4글자씩 끊어 쓴 문장들은 명령 같았고 동시에 구조 요청 같았다. 조심해서 와. 내 손가락은 주저없이 그 답을 보냈다.
보낸 메시지함을 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지 또렷이 깨달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에게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추락에 가까웠다. 밤은 느리게 찾아왔다. 스탠드 하나만 켜둔 방, 얇은 커튼을 타고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 벽지의 미세한 무늬까지 선명해지는 고요. 그는 예정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먼저 닿은 것은 서로의 숨이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칠 때마다 낮의 불안이 벗겨졌고 손바닥에 남은 따뜻함이 몸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침묵은 비밀의 문장을 길게 느렸다. 내 이름을 낮게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오래전 교실에서 들던 출석부의 음과 반대편, 어두운 어딘가에 닿아 있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선생님 때문에 살아가요. 그는 손등을 내 손에 포개며 말했다. 그 고백은 달콤했고 동시에 위험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말하는 문장. 나는 조심스럽게 묻듯이 대답했다. 그러다 우리 둘 다 무너질 수도 있어. 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갇히면. 그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 허락이자 서약, 그리고 집착의 예고.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벨소리를 무음으로 바꾸고 커튼의 각도를 몇 도 단단히 조정하며 현관 카메라의 깜빡임까지 확인했다. 외출할 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탔다. 작은 규칙들이 생겨났다. 금지의 규칙들. 그 규칙을 지킬수록 우리는 더 단단히 엮였다. 낮에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났고 밤이 오면 작은 신호로 서로를 불렀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방에서 같은 숨을 쉬기만 했다. 그 침묵이 우리에겐 가장 큰 고백이었다. 하지만 흔적은 늘 어디엔가 남았다. 베개에 스친 낯선 향, 탁자, 가장자리에 남은 유리컵 물자국, 욕실 선반에서 자리 바뀐 칫솔. 나는 그 작은 변화를 새벽마다 지우고 되돌리고 감추었다. 그러다 문득 감춘다는 행위가 곧 존재의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워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이에 쌓이는 어떤 실체가 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러나 뚜렷한 무게. 하루는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과 마주쳤다. 그녀는 내 얼굴을 잠깐 훑더니 말을 아꼈다. 계절도 아닌데 달라진 화장, 어딘가 가벼워진 걸음, 반지에 비친 낯선 빛. 의심은 말보다 먼저 눈에 스민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불안은 말을 만나면 커지고 침묵 속에서만 겨우 작아지는 법이니까. 대신 우리는 더 오래 서로를 붙잡았다. 두 손의 온도가 닿아 있을 때만 세상이 잠깐 멀어졌다. 그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선생님을 처음 좋아했던 건 학생 때였어요.
그땐 이 감정이 뭔지 몰랐죠. 근데 이제 알아요. 저는 기다렸고, 버텼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참아온 시간의 결이 그의 말에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말에 답하지 못했다. 답을 하려면 내 삶 전체의 방향을 고쳐야 할 것 같아서였다. 대신 그의 가슴께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박동은 빠르고 규칙적이었다. 그 규칙성 속에서 오히려 위험을 느꼈다. 사랑도 집착도 규칙을 갖추는 순간 체계를 얻고 체계를 얻는 순간 도망칠 문을 잃는다. 새벽녘 핸드폰 화면이 번쩍였다. 단체 대화방에 아파트 공지 사진이 올라왔다. 복도 CCTV 교체 작업 안내. 내 손끝이 미세하게 얼어붙었다. 그가 화면을 고개 넘겨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우린 조심하잖아요. 그 웃음이 가볍게 들려서 더 무거웠다. 조심은 한 번만 어그러지면 소용이 없다. 카메라의 눈은 인간의 망각보다 오래 기억한다. 나는 알림을 지우고 그를 다시 끌어안았다. 불안은 온기로 겨우 잠든다. 며칠 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는데도 내 손은 반사적으로 스탠드 스위치를 건드렸다. 방이 어둑하게 밝아지면서 탁자 위 컵에 남은 물기가 번뜩였다. 남편의 시선이 잠깐 그 컵에 머물렀다가 내 얼굴로 올라왔다. 오늘 일찍 끝났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손바닥의 땀을 식탁 아래에서 닦았다. 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컵을 씻고 수건으로 말렸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흔적을 지우는데 익숙해질수록 내 삶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밤이 깊자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오지 말아요. 오늘만 쉬어요. 잠깐의 정적이 화면에 맺혔다. 곧 이어진 두 번째 메시지. 대신 전화 받아주세요. 그 짧은 청이 이상하게 애틋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통화했다. 만지지 못하는 대신 더 깊이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낮의 두려움을 천천히 풀어놓았고 그는 조용히 듣다가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 한 번의 호명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가 바뀌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우리는 더 깊어졌다. 통화를 끝내고 불을 끄려는 순간 현관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문고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멈췄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조용해졌다. 아마도 바람이거나 위층의 발자국이 벽을 타고 내려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심장은 오래 진정되지 않았다. 몸이 먼저 학습한 공포는 이성이 아무리 설명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밤 나는 불을 끄지 못한 채 새벽까지 누워 있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세며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가야만 끝이 날지 계산했다. 해가 바뀌듯 새벽이 넘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한동안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번져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확신이 생겼다.
오래 숨길수록 비밀은 더 많은 입을 가진다. 우리 둘만의 밤이었던 시간들이 언젠가 낮의 언어로 불려나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아니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서로를 부정할까? 내가 가진 답은 하나뿐이었다. 지금은 아직 멈출 수 없다는 것.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쉬라고 했지만 내일은 와. 보내기를 누르자마자 화면에 파란 표시가 떠올랐다. 곧 답이 도착했다. 알겠어요. 내일은 더 조심할게요. 더 오래 있을게요. 더 오래. 그 두 단어가 오래 울렸다. 오래가 길이라는 뜻인지 끝을 더디게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의 시간은 이미 직선으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브레이크를 잡는 손은 점점 힘을 잃고 가속 페달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다. 비밀은 속도를 사랑한다. 속도는 언젠가 충돌을 만든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고도 그 충돌의 모양을 대강 그릴 수 있었다. 소리, 빛, 그리고 부서지는 마음의 조각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손은 다시 그에게 내일을 보냈다. 내일이면 괜찮을 거라는 언제나 거짓말이었던 위로와 함께 그날 저녁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요동쳤다. 남편은 야근이라고 메시지를 남겼고 나는 그 짧은 문장을 핑계 삼아 그를 불렀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심장은 이미 경주마처럼 뛰기 시작했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낯설고도 익숙했다. 작은 스탠드의 불빛이 벽지 위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얇은 커튼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실처럼 흘러내렸다. 그와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는 뜨거워졌고 동시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긴장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심지어 웃음조차 속삭임에 섞여야 했다. 이웃의 벽이 귀가 될까 두려웠다. 그와 손끝을 스칠 때 갑자기 집안에 맑은 전자음이 울렸다. 딩동. 순간 나는 숨을 멎었다.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차가운 감각이 번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내 손을 움켜쥐었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조용히. 그러나 그의 호흡은 이미 빠르고 거칠었다. 작은 방 안에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문 앞에 선 사람에게까지 들릴까 두려웠다. 현관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계세요? 저예요. 옆집 은영이. 옆집 아주머니였다. 친절하고 수다스러운 이웃.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악의 불청객이었다.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걸 느끼며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마룻바닥의 차가움이 땀으로 젖은 손바닥과 묘하게 대조되었다. 네, 은영 씨. 무슨 일이세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목소리를 꺼냈다. 혹시 택배 잘못 온 거 없어요? 우리 집에 와야 하는데 없어서. 아, 잠시만요. 나는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틈 사이로 은영 씨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날카로운 탐색이 숨어 있는 듯 보였다. 문틈으로 흘러나온 방 안의 따뜻한 공기, 어쩌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작은 그림자까지도 그가 의심하지는 않을까. 그 순간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책이 쓰러지는 듯한 탁 하는 소리.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은영 씨의 시선이 문틈을 스치며 안쪽으로 향했다. 나는 급히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은 없어요. 아마 내일 관리실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손잡이를 붙잡은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미끄러웠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눈빛은 두려움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들킨 건 아니겠죠? 그 여자가 뭘 본 건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택배 얘기뿐이었어. 그러나 내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은영 씨가 눈치를 챘을까? 내 표정이나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읽었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직감은 언제나 불길하게 맞아떨어지니까. 나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비가 갠 도시의 공기, 아직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올라왔다. 그러나 신선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스며들었다. 우린 이제 언제든 들킬 수 있다.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가는 그림자 같았다. 그날 밤 그는 더 강하게 나를 끌어안았다.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이제 더는 멀리 못 가요. 선생님은 제 거예요.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품에 갇혀 있는 동안 내 눈은 여전히 현관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와 은영 씨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불은 이미 타올라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연기는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띄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더는 안전한 어둠 속에 있지 않았다. 우리의 비밀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누군가의 손끝에 닿고 있었다. 며칠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갔다. 나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수업에 집중했고, 집안일도 평소처럼 해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초조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현관에서 마주친 은영 씨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단순히 택배를 찾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 그 미세한 차이가 내 일상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나는 쉽게 집중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고, 칠판에 적히는 글자조차 뿌옇게 번져 보였다. 수업이 끝난 후 동료 교사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신 거 맞죠?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찾았다. 우리 사이의 밀도는 점점 더 짙어졌고 그럴수록 죄책감도 깊어졌다. 이상한 건 그 죄책감이 오히려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마치 위험에 취한 사람처럼 더 대담해졌고 나는 그에게 휘둘리듯 따라갔다. 어느 날 집 앞 엘리베이터에서 은영 씨를 마주쳤다. 그녀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요즘 밤마다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더라고요. 공부하세요? 아니면 손님이 오셨나 봐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표정이 굳어버린 걸 들키지 않으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책 좀 보느라요. 가끔 친척도 오고요. 은영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이 내 얼굴을 오래 붙잡고 있었다. 마치 내 거짓말을 확인하려는 듯 그 눈빛이 불편하게 따라붙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야겠어. 이웃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러자 그는 내 손을 거칠게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선생님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오히려 파국의 신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남편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요즘은 집 앞에 낯선 신발 자국이 자주 보이네. 누가 다녀간 거야? 나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아마 택배 기사님일 거야. 요즘 자주 오시잖아. 그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히 내 마음속 비밀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흔적들이 우리 관계를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창문 너머로 검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수많은 눈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 거짓말의 성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심장은 여전히 그를 갈망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이웃 은영 씨와 마주친 날 이후 나는 밤마다 점점 더 불안해졌다. 단순한 농담처럼 흘려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졌다. 밤마다 불빛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메아리 치듯 맴돌았다. 그것은 의심이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복도에서 마주친 또 다른 이웃이 은근히 물었다. 선생님, 요즘 바쁘신가 봐요? 늦게까지 불 켜져 있던데.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수업 준비 때문에요. 시험 기간이라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지만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이웃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번지면 그 끝은 어디까지일까?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뜨던 그의 시선이 내 손목에 오래 머물렀다. 며칠 전 서둘러 닦아냈다고 생각했던 작은 멍 자국이 아직 옅게 남아 있었다. 이건 뭐야? 아, 교탁 모서리에 부딪힌 거야.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린 걸 스스로도 알았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의 시선이 더 무서웠다. 의심은 말보다 침묵으로 전해지는 법이니까. 밤이 되어 그가 찾아왔다. 그는 내 방 창문을 두드리며 낮게 속삭였다. 선생님, 오늘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요즘 눈치채는 사람들이 많아. 남편도 의심하는 것 같아.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움켜쥐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도 우리 사이를 알 수 없어요. 제가 다 지킬게요. 그의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도망치지 못했다. 죄책감과 불안은 내게 족쇄가 되었고 동시에 달콤한 독처럼 몸속에 퍼졌다. 며칠 뒤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들어오며 무심하게 말했다. 오늘 은영 씨를 만났는데 요즘 당신 집에 손님이 자주 드나든다고 하던데? 그 순간 내 심장은 크게 요동쳤다.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표정이 굳어버렸다. 에이, 그냥 친척이 잠깐 왔을 거예요. 남편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몸을 웅크렸다. 창밖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폭풍 속에 있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 언젠가 터질 줄 알았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내 곁에 와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도 각자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내 시선은 현관 쪽에 고정되어 있었다. 초인종 소리, 이웃의 시선, 남편의 침묵,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굉음이 되어 내 귀에 울렸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세상이 조금씩 문을 열고 그 비밀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균열은 시작되었고 그 틈새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은 언젠가 모든 걸 드러내고 말 것이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남편은 퇴근 후 말수가 줄었고 나는 괜히 서둘러 식탁을 치우며 불안한 눈치를 살폈다. 그의 시선은 무겁게 나를 따라다녔다. 오늘은 뭐 했어? 아무렇지 않은 듯 던진 물음이었지만 나는 대답하기 전부터 목이 메었다. 그냥 수업 준비 좀 했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지만 그 무심한 동작 하나하나가 나를 조여왔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다. 화면 위에는 그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은 꼭 보고 싶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나는 손끝을 떨며 답장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노크 소리가 공기를 흔들었다. 선생님, 낮게 깔린 목소리.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발걸음은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누구야, 지금 이 시간에? 남편이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아, 그냥 교재를 전해주러 온 제자야. 남편은 천천히 다가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현관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더 이상 제자가 아닌 남자. 그가 당당히 서 있었다. 공기는 무너져 내리는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의 눈빛은 곧장 나를 꿰뚫었고 제자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 곁에 다가섰다. 저 이제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제 사람입니다.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손에 들려있던 열쇠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성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두 남자 사이에 서서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제자가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선생님, 이제 선택하세요. 저예요, 아니면. 남편이 그 손을 거칠게 쳐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불꽃처럼 부딪혔다. 나는 그 사이에서 질식할 듯한 압박을 느꼈다. 숨이 막혔다. 그러나 선택할 수 없었다. 아니, 선택한다 해도 이미 늦었다. 침묵을 깨운 건 남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넌 끝났어. 그 말이 방안을 울리는 순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자의 눈빛은 집착과 광기로 번져 있었고 남편의 분노는 살을 애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 둘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정, 그리고 내 삶 전체가 눈앞에서 파편처럼 흩어지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희망이 아니라 잔혹한 폭로였다.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만든 불은 결국 우리 자신을 태워버렸다. 그리고 그 재 속에서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폐허뿐이었다.